창밖으로 벚꽃잎이 흩날리던 어느 봄날, 운화전의 왕 강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또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는 나라실에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조정을 열고 신하들의 길고 긴 상소문을 듣고 밤늦게까지 정사에 시달리는 일상이 그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었지요. 전하, 오늘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관 도정이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지만 강민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오늘은 듣고 싶지 않구나. 도정근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오나, 전하,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여러 잡혀 있습니다. 왕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다시 쉬고 말했습니다. 그래, 말해보아라. 도정이 하루 일정을 읊는 동안 강민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던 찰나, 창밖에서 날아오르는 새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새처럼 자유롭게 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강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들아 어서 비키지 못할까.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그저 굶어 죽지 않으려고 경비 병사들에게 쫓겨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남녀노소가 무릎 꿇고 구걸하듯 애원하고 있었지요. 저런 내 백성들이 이리도 고통받고 있었단 말이냐. 왕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궁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민심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사실을요. 도정가, 전하, 짐이 궁 밖을 나가고 싶구나. 도정근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 그건 너무 위험하옵니다. 게다가 폐하의 신분이 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직접 백성들의 삶을 보지 않고서야 어찌 올바른 정치를 하겠느냐. 도전근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전하, 하오나, 만일 무슨 일이 생기면 어찌하시렵니까? 왕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말아라. 누구도 모르게 변장을 하고 나갈 것이다. 그렇게 왕의 은밀한 외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작은 결정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그날 밤, 왕은 침소에서 홀로 앉아 고민에 잠겼습니다. 무사로 변장하면 눈에 띄고 상인으로 하자니 말투가 걸릴 텐데. 그때였습니다. 바깥에서 조심스레 들려오는 발소리. 전하, 잠은 드셨사옵니까? 충직한 내관 도정이었습니다. 왕은 그를 반갑게 불렀습니다. 들어오너라. 도전근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전하, 무슨 근심이 있으십니까? 왕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정가, 내 너에게 비밀 하나를 말하마. 내일 밤 내가 궁을 빠져나갈 생각이다. 도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전하, 그건 정말 너무 위험하옵니다. 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백성을 위한다면 위험도 감수해야지.
도정근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알겠사옵니다. 전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지요. 그럼 어떻게 변장하시겠사옵니까? 왕은 고개를 갸웃하다 말했습니다. 술주정뱅이로 변장하는 건 어떻겠느냐. 도전근 뜻밖이라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예, 술주정뱅이 말씀이시옵니까? 그래, 그럼 의심도 적고 실수를 해도 다 술 탓이라 생각할 테니. 도전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전하의 지혜가 놀랍사옵니다. 도전근 헌 옷가지를 가져와 왕에게 입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아직은 조금 품위가 남아 계시옵니다. 좀 더 연습이 필요하옵니다. 그날 밤 왕은 도정과 함께 평민의 말투와 행동을 연습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게 백성 말투란 말이지. 험하구먼. 예, 전하, 그렇게 하셔야 진짜로 보일 것이옵니다. 허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전하, 다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니옵니까? 다음 날 밤, 왕은 허름한 옷차림에 흐트러진 갓을 쓰고 몰래 궁을 빠져나왔습니다. 달빛이 대궐의 기와 위로 어른거렸고 궁궐 뒤편 비밀문을 지나 골목으로 들어선 왕의 발걸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지요. 반드시 민심을 직접 보고 돌아오리라 왕은 작게 중얼이며 유화루가 있는 거리를 향해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세림국의 밤거리는 왕이 생각하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썩은 내가 풍기는 좁은 골목길, 문간에 앉아 술을 퍼마시는 사내들, 담벼락 아래 쪼그려 앉은 거지들, 이런 곳에서 내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단 말인가. 왕의 가슴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이, 어디서 술 냄새 풍기며 다니느냐. 비틀거리는 술 취한 양반 하나가 왕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말투가 묘하구먼. 어디서 온 사람인가? 왕은 당황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올라온 농부입니다요. 오어라. 농부 양반이 술방을 가느냐 같이 가세. 내가 좋은 곳을 알고 있지. 왕은 거절할 틈도 없이 그 양반을 따라 나섰습니다. 얼마 걷지 않아 붉은 등롱이 나부끼는 한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양반이 말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유화루라네. 천하절색 기녀 수연이 있는 곳이지. 왕의 가슴이 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곳까지 올 줄이야. 기방 안은 화려하고 향기로웠습니다. 붉은 치마자락이 흩날리고 웃음소리가 매 아리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리들. 기녀 하나가 다가와 왕과 양반을 맞이했습니다. 왕은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 이 양반 수줍음이 많으시네요. 이리 오시지요. 그녀가 손을 잡아 끄니 왕은 당황한 채 끌려갔습니다. 내가 지금 대체 무슨 짓을... 그 순간 기방 안쪽 문이 열리며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아이고, 수연 언니 오셨다. 왕은 고개를 들었고 그녀를 본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희고 고운 얼굴, 깊은 눈빛, 은은한 향기, 그녀가 바로 수연이었습니다. 왕은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수연이 다가와 부드럽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오신 손님이신가 봐요. 왕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예, 처음입니다. 그럼 제가 잘 모셔야겠네요. 한 잔 받으세요. 그녀가 따른 술잔을 받아든 왕은 그 술보다 그녀의 눈빛에 더 취해가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따라준 술잔을 손에 든 강민은 떨리는 손을 애써 숨기려 애썼다. 그의 눈앞에서 수연은 마치 달빛에 물든 연고처럼 고요하고도 우아했다. 자, 한잔 하시지요. 수연이 조용히 웃으며 말하자 왕은 그녀의 눈빛을 피하지 못한 채 술을 한 모금 삼켰다. 푸흡 쓰디 쓴 약주에 깜짝 놀라 기침을 뱉는 왕. 그 모습을 보고 주변의 기녀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이 손님 술도 못 마시면서 어쩌려고 오셨대요. 한 기녀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왕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저 세상 물정을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말에 수연의 눈이 반짝였다. 오라, 세상 물정을요. 그럼 제가 제대로 가르쳐 드릴까요? 왕은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수연은 그의 귀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다. 기방에서 첫 번째 교훈, 절대로 본심을 드러내면 안 돼요. 왕은 놀라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수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보통 사람 아니시죠? 내 손이 너무 곱고 말투가 우아하네요. 게다가 술도 못 드시고. 왕은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말문이 막힌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이 아이고 수연아 그만 놀리고 이리 와서 술이나 따라줘라. 조금 전 그 취한 양반이 외치며 수연을 불렀다. 수연은 눈을 찡긋하며 왕에게 윙크를 하나 날리고는 곧장 그 양반에게 다가갔다. 왕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이고, 하마터면 정체가 들통날 뻔했구나. 시간이 흐르고 술자리는 점점 시끌벅적해졌다. 기녀들은 잔을 채우느라 바빴고 취한 양반들은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다. 강민은 그 풍경 속에서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문득 주변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곳이 내 백성들의 밤이구나. 웃는 얼굴들 뒤에 숨어있는 슬픔과 허기, 그때였다. 왜 이리 우울한 얼굴이세요? 수연이 다시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왕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 아닙니다.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혹시 저를 보고 겁나신 건 아니죠? 수연이 농담처럼 웃으며 말했다. 왕은 그녀의 진지한 눈빛에 잠시 머무시다가 조용히 물었다. 당신, 정말 기녀 맞습니까? 수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정말 궁금하신가요, 예. 그럼 저와 함께 안쪽 방으로 가보시겠어요? 왕은 순간 당황했지만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이 왕을 이끌고 안쪽 방으로 들어서려던 그때 이놈 어디 감히 내 수연이를 데려가려 하느냐. 술에 잔뜩 취한 양반이 고함을 치며 왕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걸음도 휘청거리고 있었다. 아니, 저는 그냥 왕이 말을 잇기도 전에 양반은 그의 옷깃을 휘어잡았다. 이놈이 감히 날이 진정하세요. 이분은 그냥 손님일 뿐이에요. 수연이 말렸지만 그 양반은 막무가내였다. 닥쳐, 너도 이놈과 한통속이지. 그는 수연을 거칠게 밀쳤고 수연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지려 했다. 수연 왕이 황급히 그녀를 붙잡으려 몸을 숙이자 술상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이런, 저 양반님 좀 말려주세요. 수연이 외쳤지만 다른 취객들은 구경만 할 뿐 나서는 자가 없었다. 오히려 몇몇은 비웃으며 말했다. 야, 저것 좀 봐라. 어디서 굴러먹다 온 촌놈이야. 그때였다. 이 나쁜 놈들 다 비켜. 내 손님 건드리지 마. 수연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리 매서웠고 입고 있던 치마폭이 날아오르며 허리춤 안쪽에서 반짝이는 무기가 드러났다. 수연아, 너 왜 그래? 조용히 하세요. 이젠 참지 않을 겁니다. 한 취객이 웃으며 말했다. 허허, 기녀가 무기를 들어 우습지도 않. 펑. 수연의 발끝이 정확히 그의 턱을 올려찼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우습지 않아요. 이 몸을 우습게 보면 그대들 바지 속 물건도 못 살아날 겁니다. 그 말에 객들이 뒷걸음질을 쳤다. 귀신이다 도망쳐. 남은 취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유화루 밖으로 뛰쳐나갔다. 왕은 멍한 얼굴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니, 저런 기회를 어떻게? 수연은 숨을 고르며 왕에게 다가왔다. 입엔 땀이 맺혀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이제야 말할 수 있겠군요. 저 그냥 기녀 아닙니다. 왕은 말문이 막혔다. 저는 천군파 소속 별무사 수연이라 합니다. 기방의 위장 잠입 중이었죠. 그럼 정말로? 예. 그리고 전하께서 이 자리에 계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왕은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떻게 내가 전하임을 말투, 손길, 눈빛, 모든 게 평민과 달랐어요. 게다가 제가 눈썰미가 좀 있답니다. 수연은 살짝 웃었다. 왕은 고개를 숙였다. 정체가 드러난 이상 나를 도와줄 수 있겠소. 물론이죠. 이미 도와드린 셈이니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 순간 바깥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전하, 여기 계신다고 합니다. 내관 도정과 군사들의 목소리였다. 이런, 벌써 쫓아왔구나. 왕이 작게 탄식했다. 어서 도망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연은 치마 안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이 연막탄이면 충분할 거예요. 전하, 저를 믿고 달리세요. 그녀가 병을 던지자 순간 하얀 연기가 방 안가득히 퍼졌다. 왕은 수연의 손을 잡고 안개 같은 영이 속을 뚫고 도망쳤다. 좁은 골목길을 달리며
두 사람은 숨을 헐떡였다. 전하, 조금만 더 가면 제가 아는 은신처가 있습니다. 왕은 그녀의 손을 꼭 쥐인 채 속으로 생각했다. 이 여인 대체 어떤 사람이란 말인가? 좁은 골목길을 따라 두 사람은 헐떡이며 달렸다. 땀에 젖은 왕의 이마 위로 식은땀이 흘렀고 수연은 그의 손을 꼭 잡은 채 한 걸음도 멈추지 않았다. 조금만 더요. 전하, 저기 보이는 초가집이에요. 두 사람은 허름한 초가집 앞에 멈춰 섰다. 수연이 부지런히 문을 열고 왕을 안으로 이끌었다. 방 안은 자그마하고 어두웠지만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기둥 사이로 비치는 달빛이 수연의 뺨을 은은히 비추었고 왕은 그녀의 숨결이 가까이 느껴져 순간 가슴이 쿵쾅거렸다. 이곳이 어디요? 비밀 은신처예요. 아무도 몰라요. 저조차도 쉽게 오지 않죠.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다듬어지지 않은 흙벽과 엉성한 창살, 그리고 다소 촉촉한 공기.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상하리만큼 편안하게 느껴졌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밖에 이상한 인기척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수연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속삭였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소. 걱정 마세요. 저는 더 위험한 일도 해봤거든요. 왕은 그 말에 말문이 막혔다. 수연은 조심스레 방문을 닫고 나갔고 방 안에 남은 강민은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의 마음 속엔 수연의 향기가 아른거렸고 그녀의 단단한 손의 온기가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었다. 대체 저 여인은 누구인가? 무예와 기계를 지녔고 동시에 저토록 따스한 사람이라니 얼마나 지났을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이 여자? 왜 이래 아이고, 내 미천 살려. 왕은 깜짝 놀라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그가 본 것은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다. 수연이 취객 두세 명을 상대로 맨손으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몸놀림은 춤을 추는 듯 우아하면서도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절제된 동작이었다. 한 명이 덤피자 그녀는 허리를 낮추어 바닥을 구르며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다른 한 명은 손등을 뒤틀며 무력화시켰다. 기생이 저런 무술을 해? 귀신이야 귀신 도망쳐. 남은 취객들은 얼굴이 창백해져 도망치기 시작했다. 왕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치마가 흩날리며 순간 드러난 수연의 각선미, 땀에 젖은 이마, 눈동자의 결기. 그 순간만큼은 어떤 신하보다, 어떤 장수보다도 강하고도 눈부신 존재였다. 수연은 숨을 고르며 왕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달빛에 반짝였고 왕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멍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수연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천군파의 별무사 수연이라고요. 궁에서 파견받아 이 기방의 위장 잠입 중이었죠. 그런데 어찌하여 나의 정체를 알고도
날 도와주었소. 수연은 잠시 고개를 숙이다 조용히 말했다. 사실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처음 마주쳤을 때부터 이상하긴 했죠. 눈빛이 달랐어요. 백성을 걱정하고 슬퍼하는 그 눈빛, 왕이 아니라면 가질 수 없는. 그녀의 말에 왕은 숨을 멈춘 듯 멍해졌다. 그 누구도 자신을 눈빛으로 알아본 이는 없었다. 그대를 만난 건 나에게 행운이었소. 수연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왕의 어깨에 천을 덮어주었다. 이제 잠시라도 쉬셔야죠. 내일 새벽 전에 돌아가셔야 하니까요.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누웠지만 눈은 좀처럼 감기지 않았다. 그녀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요동쳤기 때문이었다. 전하, 수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전하께선 왜 갑자기 궁 밖으로 나오셨나요? 무엇이 그리 답답하셨길래? 왕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에겐 늘 백성을 위한다는 말이 따라 붙었지만 정작 그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소. 그들이 우는 소리를 듣지 못했소. 내가 있는 자리는 너무 높아, 너무 멀었소. 왕의 말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전하, 백성은요, 그저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얻는답니다. 그럼 나는 지금처럼 그대와 함께 다니며 백성을 살필 수 있다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까? 그 말에 수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말했다. 전하께선 이미 달라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저를 신뢰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그 순간 왕은 수연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따뜻했다. 가녀렸지만 강단이 느껴졌다. 수연아, 나는 네가 곁에 있어 주었으면 하오. 수연은 눈을 깜빡이며 왕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달빛이 일렁였다. 전하, 제가 곁에 있을 자격이 있을까요? 왕은 조용히 말했다. 그 자격은 나보다도 너에게 더 있소. 그때였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군사들의 외침이 골목 안으로 스며들었다. 전하 계십니까? 수연은 재빨리 몸을 일으켜 말했다. 그들이 벌써 이 근처까지 왔어요. 숨으셔야 해요. 두 사람은 다시 좁은 창고방 속으로 몸을 숨겼다. 좁은 공간,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왕은 긴장된 표정으로 숨을 죽였고 수연은 그 곁에서 귓속말을 속삭였다. 조금만 더 가까이 붙으셔야 해요. 밖에서 들여다볼 수도 있으니까요. 왕은 머뭇거리다. 그녀에게 다가섰고 두 사람의 몸이 살짝 맞닿았다. 그 순간 그녀의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다. 지금은 피해야 하는데 마음이 왕은 식은땀을 흘리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수연은 그걸 알아챈 듯 웃음기 없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전하, 지금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왕은 작게 중얼였다. 그게 쉽지가 않소. 다행히 군사들은 발소리만 남기고 골목을 지나쳤다.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수연이 조용히 말하자 왕은 문을 조금 열어 밖을 살폈다. 정적, 어둠, 적막, 무사히 지나갔소? 두 사람은 동시에 긴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 순간 묘한 공기가 흘렀다. 왕은 말없이 그녀의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수연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달빛이 둘 사이의 숨결을 은은히 비췄다. 좁은 은신처 안 두 사람의 숨결은 가까웠고 그 조용한 공기 속에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만이 귀를 때리고 있었다. 수연이 먼저 시선을 피하며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이제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기다리시오. 강민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조금만 더. 수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가만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덮으며 속삭였다. 전하, 이렇게 작은 방에 숨어 있는 전하의 모습 상상도 못했어요. 나도 이렇게 내 손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을 줄 몰랐소. 그 말에 수연은 가볍게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길지 않았다. 쾅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 거기 누구 있느냐. 두 사람은 동시에 눈을 마주쳤다. 수연은 눈빛을 바꾸며 창문 틈을 살폈고 곧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관군입니다. 한 명, 아니 둘입니다. 이런 들켰나 보. 강민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수연이 손을 뻗어 그의 어깨를 눌렀다. 전하께서 나서시면 오히려 일이 더 커져요. 제가 해결할게요. 하지만 믿어주세요. 이 몸, 괜히 별무사 아니니까요. 수연은 손재주로 허리에 감춰 두었던 작은 병을 꺼냈다. 이건 연기탄이에요. 위급할 때 쓰려고 준비해 둔 거죠. 왕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병을 바닥에 놓고 나지막하게 외쳤다. 지금부터 연기입니다. 탁병이 깨지며 연기가 퍼지자마자 수연은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어이, 누구냐 거기 서라. 관군이 뒤따라 달려들었지만 이미 그녀의 모습은 골목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방 안에 남겨진 강민은 침착하게 숨을 죽였다. 그녀는 지금도 나를 위해 싸우고 있다. 그는 창틈 사이로 먼 곳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어찌 이런 여인을 기방개만 묶어둘 수 있겠는가.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리며 수연이 다시 나타났다. 숨을 헐떡이며 얼굴은 땀에 젖어 있었지만 여전히 당당했다. 다 처리했어요. 연기 덕분에 혼란만 주고 도망쳤죠. 강민은 그녀에게 다가가 손수건을 꺼내 건넸다. 고맙소. 자네 없었더라면 난 벌써 잡혔을 것이오. 수연은 웃으며 손수건을 받아 얼굴을 닦았다. 전하를 무사히 지키는 게 지금 제 사명인걸요. 그 순간 다시 조용한 정적이 흘렀다. 둘은 좁은 방 안에서 마주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다. 밖에서는 아직 군사들이 거리를 수색 중이었다. 골목 너머에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 횃불의 흔들림,
병사들의 고함. 이 근처다 찾아봐. 수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걸어 잠그며 말했다. 아직 안심할 수는 없어요. 새벽까지는 여기서 나가지 않는 게 좋을 듯해요. 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소. 그대가 있다면 어디든 안전할 것 같소. 그 말에 수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돌렸다. 그렇게 믿어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연아, 어쩌다 별무사가 되었소. 기녀로 숨어 지내는 삶. 쉽지 않았을 텐데. 수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어릴 적. 제 아버지는 조정의 하급 관원이셨어요. 부정부패를 고발하려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목숨을 잃었죠. 그날 이후 저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자랐어요. 그리고 마침내 별무사가 되어 백성의 아픔을 지켜보는 자가 되었지요. 왕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미안하오. 나는 그런 일들을 모르고 있었다. 전하께서 모든 걸 다 아실 수는 없죠. 하지만 이렇게 직접 나서 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많은 의미가 있어요. 왕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대는 나에게 거울 같소. 잊고 있던 사명을 다시 떠오르게 해주는? 수연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전하, 너무 많은 짐을 혼자 지려 하지 마세요. 그 순간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멀어지는 듯 들렸다. 드디어 긴 밤이 지나고 있었다. 새벽, 하늘은 희미하게 푸르러졌고 먼 동력에서 첫 빛이 번졌다. 수연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이제 군구로 돌아가셔야겠어요. 강민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함께 가주겠소. 자네 없이는 더는 백성을 바로 볼 수 없을 것 같소. 수연은 놀란 듯 왕을 바라보았다. 전하, 저는 그저 미천한 묻에 불과한데요. 미천하긴커녕 나보다 더 고결한 마음을 가진 자요. 내 곁에 있어 주오. 이제부터 함께 백성을 보살펴 주시오. 수연의 눈동잔 감동의 물기가 어렸다. 전하, 그 말 진심이세요. 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섰다. 진심이요. 나와 함께 궁으로 돌아가 주시오. 두 사람은 조용히 손을 맞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고 단단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강민 왕은 허름한 초가집 문 앞에 섰다. 수연은 짐짓 침착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마음 한편은 복잡하게 뒤얽혀 있었다. 이제 궁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도 함께 가주시오. 수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왕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엔 명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전하,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닐 겁니다. 저 같은 자가 왕의 곁에 선다는 건 많은 이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필요하오.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지 못한 소리를 전해줄 그대 같은 이가. 그 말에 수연은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골목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강민은 거친 돌바닥을 밟으며 스스로의 왕관을 벗은 듯한 기분에 잠겼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밤의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조금만 더 가면 숲길로 빠지는 지름길이 있어요. 그쪽이 더 안전할 거예요. 수연은 앞장서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고 강민은 뒤를 따랐다. 그러나 모퉁이를 돌자마자 낯선 남자 셋이 길을 막고 있었다. 거기 멈춰 도포를 입은 사내들이 손에 칼을 들고 다가왔다. 그들의 눈빛은 날이 서 있었고 그 옆구리에는 관청 휘장이 달린 파억이 빛났다. 폐하, 아닙니까? 한 사내가 말했다. 조정에선 아직 몰랐지만 우린 알고 있지. 그대가 궁글 나왔다는 사실을. 강민은 뒤로 수연을 살짝 밀며 낮게 말했다. 그대, 준비되어 있소? 수연은 칼을 뽑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물론이죠. 왕의 곁에 서기로 한 순간부터 세 사내가 동시에 달려들었다. 수연은 빠른 몸놀림으로 선두를 제압했고 왕은 나딘군은 칼자루를 주어 방어 자세를 취했다. 왕께서 칼을 드시다니. 적들의 조롱 섞인 웃음이 들렸지만 강민의 눈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수연은 거친 돌바닥 위에서 두 명을 동시에 상대하며 중얼거렸다. 전하, 뒤를 조심하세요. 저놈, 우회합니다. 강민이 몸을 돌리는 순간 한 사내가 등 뒤에서 칼을 휘둘렀다. 강민은 비틀거리며 피했지만 어깨에 얕은 상처가 났다. 전하, 수연이 달려들어 그 사내를 단칼에 제압하며 외쳤다. 건방지게 왕의 피를 흘리다니. 너희들 각오해라. 수연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녀의 몸은 바람처럼 가벼웠고 칼날은 춤추듯 유려했다. 마침내 세 사내는 모두 바닥에 쓰러졌고 수연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왕에게 달려왔다. 전하,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곳은? 괜찮소. 그대 덕분에 목숨을 건졌소. 수연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전하께선 왕이시기도 하지만 제게는 하나뿐인 사람입니다. 그 말에 강민은 잠시 숨을 멈춘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연은 당황한 듯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강민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맙소. 그대 덕분에 나는 살아있소. 그리고 그대의 말이 나를 다시 걷게 하는구려. 잠시 후 두 사람은 부상을 간단히 응급처치한 뒤 다시 길을 나섰다. 수연은 왕의 어깨를 조심스레 감싸며 말했다. 이제 곧 궁궐 외곽입니다. 나무다리를 건너면 후문으로 연결되는 골목이 나와요. 강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수연의 말 한마디에 머물러 있었다. 제게는 하나뿐인 사람입니다. 그 짧은 문장이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었다. 다리가 보이기 시작한 순간 갑자기 앞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다름 아닌 내관 도전기였다. 전하,
그는 말에서 내리며 달려와 무릎을 꿇었다. 무사하셨사옵니까? 아이고, 어찌 이리 피투성이가. 강민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걱정 말게. 수연이 지켜주었소. 도정근 수연을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분이 그 수연입니까? 소인이 듣던 기방의 그. 강민은 단호히 말했다. 기방의 여인이 아니라 내 사람이다. 도정근 그제야 고개를 숙였다. 알겠사옵니다. 전하. 소인은 전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궁으로 들어서는 뒷문은 조용했다. 경비들은 이미 도정의 손에 의해 조용히 처리되어 있었고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복도 끝까지 들어섰다. 전하, 당장 옷부터 갈아입으셔야 합니다. 그러겠소. 그리고 조정엔 내가 다시 곧 정사에 복귀할 것이라 전하시오. 도정이 사라진 뒤 강민은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그대는 내 옆에 있어야 하오. 숨기지 말고 내 곁에서 백성을 대신해 말해주시오.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도 이제 제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왕의 곁이라는 이름으로. 그 순간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궁 안을 밝히고 있었다. 이른 아침. 운화전 앞마당에는 유독 긴장된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신하들은 하나둘 모여들며 서로 속삭였다. 전하께서 오늘 조회에 직접 참석하신다 들었는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뭔가 큰 발표가 있을 거라고 며칠 전부터 왕이 잠적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입 밖에 내지는 못했다. 왕의 외출이 기방 출입과 관련되었다는 풍문도 돌았으나 그 또한 허튼 소리로 치부되었다. 그런 가운데 운화전의 문이 활짝 열리고 강민 왕이 위풍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그 뒤를 뜻밖에도 수연이 따르고 있었다. 저 여인은 누구인가? 기방에서 일하던, 아니, 무사였다는, 설마. 신하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도정이 앞으로 나서며 고했다. 전하납시오. 신하들은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모두의 시선은 수연에게 꽂혀 있었다. 왕이 어좌에 오르자마자 조용히 입을 열었다. 경들, 오늘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회의를 하려 한다. 신하들이 고개를 들었다. 왕의 표정은 단호했고 목소리엔 힘이 있었다. 나는 며칠간 궁을 나가 백성들의 삶을 직접 보았다. 그들이 어떤 곳에서 살며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 처음으로 가슴 깊이 알게 되었소. 그 말에 신하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다시 일었다. 정말 나가셨던 건가? 기방 출입이 사실이었던 건가? 정숙하라. 왕이 한마디 하자 장내는 금세 조용해졌다. 나는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다. 백성의 고통은 보고 듣는 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모른 체한 자들이 권세를 쥐고 있다는 것이다. 그 말의 대신 중 하나인 우의정 박대감이 나섰다. 전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백성의 삶을 염려하심은 알겠사오나 궁글 나가 기생과 함께 있었다는 소문이 아니요, 사실이요.
왕의 단호한 한마디에 장내는 얼어붙었다. 나는 직접 기방을 찾았고 그곳에서 이 여인을 만났소. 그녀는 단순한 기생이 아닌 천군파 소속의 별무사여. 그리고 이제부터 내 곁에서 백성을 대신해 목소리를 낼 자여. 수연이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비단 치마 대신 검은색 무사복 차림. 고개를 숙이며 단정히 인사했다. 별무사 수연. 전하를 보필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여인에게 정사를 맡기다니. 좌의정 김도령이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전하, 조선의 법대는 여인이 정사에 관여하는 일이 있을 수 없사옵니다. 왕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대들이 백성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할 때 이 여인은 내 목숨을 구했고 백성의 눈물을 직접 닦아주었소. 법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바뀌어야 할 때 바뀌는 것이요. 김도령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전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겠다면 조정이 더는 서지 못할 것입니다. 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지 못해도 좋소. 오직 백성이 우뚝 설 수 있다면. 그 순간 도정이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외쳤다. 전하의 말씀은 곧 하늘의 명이옵니다. 전하 만세. 몇몇 신하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를 보았고 그중 일부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왕은 그 누구의 반대도 더 이상 듣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고 수연은 왕의 옆에서 조용히 걸었다. 전하, 너무 무리하신 것 아닙니까, 신하들이? 그들이 어찌 생각하든 나는 진실을 보았소. 그걸 지키기 위해 그대가 필요하오. 수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가엔 고요한 감동이 스며들고 있었다. 며칠 뒤 궁궐 앞 마당에는 백성들이 모여들었다. 왕이 직접 백성들과 마주하겠다고 연자리였다. 무슨 일인가? 왕이 직접 우리 말을 듣는단다. 백성들은 혼잡했지만 눈빛에는 설렘이 담겨 있었다. 강민왕은 백성들 앞에 나섰고 수연이 옆을 지켰다. 나는 오늘부터 한 달에 2번 직접 백성의 고충을 듣고 해결할 것이요. 숨지 말고 가리지 말고 말하시오. 나는 이제 귀를 열고 눈을 떴소. 그 말에 백성들 사이에서 눈물이 맺힌 이들이 있었다. 왕이 우리한테 말을 걸다니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오는구나. 그리고 한 아이가 앞으로 나와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모, 기방 이모 맞죠? 수연은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말했다. 그래? 예전엔 그랬단다. 하지만 지금은 너희를 지켜주는 무사야.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진짜 멋있어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강민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 여인 참으로 놀랍구나. 그날 밤 강민은 궁궐 연못가를 산책하고 있었다. 수연이 뒤따라 걸어왔다. 전하, 오늘 백성들의 반응 보셨지요? 보았소. 그리고 마음이 벅차올랐소. 강민은 수연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 둘이 함께 이 길을 갑시다.
혼자가 아닌 진짜 동행으로서 수연은 말없이 그 손을 꼭 쥐었다. 멀리서 풍경 소리가 울렸고 연못 위로 달빛이 잔잔히 흔들렸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온화전의 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는 칼날 같은 긴장이 숨어 있었다. 강민왕의 개혁 선언과 수연의 공식 등장은 조정 전체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고 며칠째 신하들은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었다. 이대로 두어선 안 된다. 좌의정 김도령은 낮게 중얼거렸다. 여인 하나 때문에 조정의 질서가 흔들린다. 그 여자를 없애야 한다. 그의 옆에 있던 비밀사관 윤석은 주위를 살피며 속삭였다. 이미 움직임을 준비 중입니다. 수연이라는 여인을 사고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흔적 없이? 말썽 없이? 예, 전하께선 곧 외출하실 예정이라 합니다. 그 틈을 노릴 수 있습니다. 김도령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역사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뀌는 법이지. 그 시각 강민왕은 후원의 연못가 정제에 앉아 있었다. 달빛 아래 수연이 조용히 다가왔다. 전하 불러주셨습니까? 강민은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와 조용히 있고 싶었소. 수연은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요즘 신하들의 눈이 심상치 않습니다. 저에 대한 시선이. 그대는 신경 쓰지 마오. 나는 지금 그대 없이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오. 수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속마음도 혼란스러웠다. 무사로서의 사명, 여인으로서의 감정, 왕을 향한 충정과 애틋함, 그것이 한데 얽히고 있었다. 강민은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수연아, 나는 그대가 곁에 있는 것이 두렵고 동시에 가장 안심이 되어. 수연은 눈을 들었다. 그의 눈동자는 장수가 아닌 한 남자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전하, 제가 혹여짐이 된다면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말아주오. 강민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는 잠시 머무시다가 천천히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나는 자네와 함께 숨 쉬고 싶소. 조정에서도, 이 밤에서도. 수연이 조용히 대답했다. 전하,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 순간 달빛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연잎 위로 떨어졌고 두 사람의 입술이 조용히 맞닿았다. 그것은 조심스럽고 조용한 입맞춤이었다. 허락되지 않은 사이였지만 그 무엇보다 솔직한 감정이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순간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 멀리 나무 그림자 뒤에서 윤석이 조용히 몸을 낮추고 있었다. 역시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군. 그는 부드럽게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그림자 속에서 두 명의 검은 복장이 움직였다. 그날 밤 수연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발소리를 느꼈다. 직감적으로 몸을 굳힌 그녀는 허리춤에서 단검을 꺼냈다. 누구냐? 바로 그때 어두운 골목에서 검은 그림자 두 명이 튀어나왔다. 칼날이 번뜩였고
수연은 몸을 날려 피했다. 이놈들, 정체가 무엇이냐? 대답은 없었다. 그저 무표정한 눈빛, 그리고 날렵한 칼의 움직임. 수연은 맨손으로 상대의 팔목을 꺾으며 동시에 무릎으로 상대의 복부를 가격했다. 하지만 두 번째 사내의 칼끝이 그녀의 어깨를 살짝 스쳤다. 피가 뚝 떨어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수연은 피를 무시하고 다시 몸을 낮춰 방역했다. 두 자객은 싸움의 양상이 불리해지자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연막탄을 던지고 퇴각했다. 그 자리에 연기만 자욱했다. 수연은 무릎을 꿇고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리는군요. 다음 날 아침, 강민왕은 그녀의 팔에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을 보자 다가왔다. 이건 무슨 일이요? 습격이 있었습니다. 아마 조정 내부에 정적들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왕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김도령, 이 일을 그냥 넘기지 않겠소? 하지만 수연은 조용히 말했다. 전하, 지금은 조정의 민심을 흔드는 대신 더 강한 개혁으로 대답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그대가 다쳤잖소. 수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전하 곁에 있기로 한순간부터 이 정도 각오는 했습니다. 강민은 그녀를 바라보며 손을 꾹 잡았다. 더는 혼자 싸우게 하지 않겠소. 이제는 나도 함께 싸우겠소. 그날 대전에서 열린 비공식 회의, 강민은 조용히 서서 말했다. 내가 바꾸고자 하는 것은 제도만이 아니오. 권력의 중심에서 진심이 흘러야만 백성도 숨을 쉬게 될 것이요. 김도령이 날선 목소리로 반박했다. 전하, 그 뜻이 곧 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사옵니다. 균형이 아니라 외면된 진실이 문제요. 그리고 그 균형을 지키기 위해 수연을 제거하려 했겠지요. 순간 장내가 얼어붙었다. 전하,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모른 척 마시오. 이미 그녀는 습격을 당했고 나는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소. 도정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이미 수사를 시작했으며 곧 배후가 드러날 것입니다. 왕은 굳게 선언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하오. 누구든 백성을 위하지 않고 권력만 좇는 자는 내 곁에 설 수 없소. 그날 밤 수연은 운화전 연못가를 찾았다. 강민왕이 그곳에 홀로 서 있었다. 전하, 이제 그 무엇도 예전 같지 않겠지요. 왕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도 그대가 있으니 두렵지 않소. 수연은 그의 옆에 조용히 섰다. 그리고 다시금 그날 밤처럼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고 연잎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들 앞엔 또 다른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다. 세림국 조정 안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겉으론 평온해 보였지만 내부에선 이미 비밀결사라 불리는 반왕파 세력이 수면 위로 움직이고 있었다. 왕의 곁에 여인을 두고 정사를 논한다.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는 쇼에 불과하다. 우리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좌의정 김도령을 중심으로 한 반왕파는 비밀리에 사람을 규합하고
새로운 세력과 손을 잡고 있었다. 그들이 불러들인 인물은 오래전 숙청당한 세력의 후계자, 그리고 수연과 얽힌 과거의 그림자였다. 그 무렵 왕은 궁 안에서 하루 2차례의 정사와 백성 청문회를 열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수연은 늘 그의 옆을 지키며 백성의 편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왕과 수연이 함께 거닐던 정원 한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전하, 잠깐 멈추시지요. 수연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수풀을 살폈다. 하지만 순간 어딘가에서 화살 하나가 날아와 강민의 어깨를 스쳤다. 전하 수연이 외치며 몸을 날려 왕을 감쌌고 2번째 화살은 그녀의 등 뒤 기둥에 꽂혔다. 경비들이 몰려오며 소란이 벌어졌고 숲을 뒤로 도망치는 검은 복장에 자객들이 모습을 감췄다. 이것은 단순한 습격이 아닙니다. 도정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내부에서 정보를 흘린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강민은 피를 묻힌 소매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그날 밤 수연은 내관 도전객에 따로 불려갔다. 수연님, 감히 여쭙겠습니다. 혹시 과거에 천군파 외의 조직과 연관이 있었습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도정근 깊은 한숨을 쉬며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거기엔 낯선 이름과 문양, 그리고 천군파 탈퇴자, 조운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조운, 제 오라버니입니다. 도정의 표정이 굳었다. 그분은 현재 반왕파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수연은 말없이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 오래도록 묻어두었던 이름. 조운. 한때 함께 검을 배웠고 함께 정의를 외쳤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변했고 그녀는 조직에 남았다. 형제는 그렇게 갈라졌고 그 과거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다음 날 강민왕은 은밀한 궁 회의에서 수연의 과거에 대해 전달받았다. 신하들은 이를 빌미 삼아 다시 수연을 조정에서 몰아내려 했다. 전하. 수연은 반역자의 피를 이은 자입니다. 그녀가 다시 그들과 손을 잡는다면 어찌하시렵니까? 왕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그날 저녁, 수연은 운화전 정제서 홀로 강민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왕은 오지 않았다. 밤이 깊어갔다. 강민은 자신의 방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엔 조운과 수연의 관계가 적힌 보고서가 있었고 시선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를 믿어도 되는가? 내가 지금껏 옆에 두고 있던 이는 진정 나를 위한 자였던가? 그 순간 도정이 들어와 조용히 말했다. 전하, 수연님께서 정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강민은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 도정근 씁쓸하게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정제 남겨진 수연은 혼자 달빛 아래 앉아 있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 굳은 손등, 담은 입술.
그녀는 중얼거렸다. 역시 나는 그 곁에 설 자격이 없는 걸까. 그때였다. 어디선가 익숙한 기척이 느껴졌다. 너답지 않군. 그 목소리는 조은이었다. 검은 옷을 입은 채 그림자처럼 나타난 그는 수연을 내려다보았다. 너는 아직도 그 왕을 지키고 있다고 믿는 거냐? 수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칼자루에 손을 얹었다. 오라버니, 이제 돌아오세요. 이건 옳지 않아요. 옳고 그름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왕이 여인을 조정해 드리고 민심을 조작하는 저 꼴을 보면서도 전하는 진심이에요. 누구보다 백성을 위하려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도 그 옆에서 이용당하고 있는 거다. 수연은 이를 악물었다. 그분은 나를 이용한 게 아니라 처음으로 나를 사람으로 대해 주었어요. 조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싸늘해졌다. 좋다. 그럼 마지막 경고다. 다음에 만나면 적으로 대하겠다. 그는 그렇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수연은 칼자루를 놓지 못한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며칠 뒤 수연은 대전회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신하들은 이를 두고 수군거렸다. 왕도 이제 그녀를 버렸나 보군. 다행이지. 하지만 그날 밤 강민은 몰래 그녀의 방 앞에 섰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 앞엔 쌀이비로 정갈하게 쓸린 바닥, 접혀있는 검은 옷, 그리고 책상 위에 남겨진 쪽지 하나가 있었다. 전하, 저는 제 자리를 지키고 싶었지만 지금은 제 안의 혼란부터 마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진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하를 위해 잠시 물러나겠습니다. 수연. 그 글을 읽고 있던 왕의 손이 떨렸다. 수연아,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는가?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방 안에는 수연의 향기만이 은은히 남아 있었다. 수연이 궁을 떠난 지 사흘째. 강민왕은 마음의 공허를 감추지 못한 채 운화전 뒤 정원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바람결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조차 그의 귀에는 메마르게 들렸다. 수연아, 나에게 말했어야 했소. 왜 혼자 짊어지려 했는가? 그 순간 도정이 급하게 달려왔다. 전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요? 수연님이 납치되셨습니다. 정확히는 반항파가 움직였고 조은이 직접 그녀를 데려간 듯합니다. 왕의 눈빛이 즉시 차가워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단검을 허리에 찼다. 군을 소집하시오. 이제는 끝을 볼 때가 되었소. 한편 수연은 낯선 동굴 안에서 손이 묶인 채 눈을 떴다. 입깬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허리춤엔 다시 익숙한 통증이 느껴졌다. 정신이 들었군. 그녀 앞에 선 이는 다름 아닌 오라버니 조은이었다. 그의 눈빛은 서늘했지만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다. 이게 마지막 기회야? 왕의 곁에서 물러나? 아니면 수연은 힘겹게 웃으며 말했다. 형, 나를 죽이기라도 하겠어.
어릴 적 내가 배고프다고 울면 등을 토닥이던 사람이 이젠 칼을 들이대는구나. 조우는 눈을 피했다. 왕은 널 이용하고 있어. 그건 그저... 아니, 그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 사람이야. 기방 출신도 무사도 아닌 나, 수연으로. 그 말에 조우는 손을 움켜쥐었다. 그렇다면 너도 적이다. 그리고 조우는 명령을 내렸다. 삼경이 되면 군을 동원해 군글 치겠다. 왕을 폐위하고 백성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겠다. 수연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피로 쌓은 세상은 또 다른 지옥이야, 형. 그 시각 강민왕은 도정, 친위대장, 몇몇 충신들과 함께 조운의 은신처를 급습할 준비를 마쳤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반역을 뿌리 뽑고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울 것이다. 도정이 조용히 물었다. 전하, 만약 수연님이 적과 함께 서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강민은 잠시 침묵하다.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녀를 믿소. 무엇이 있어도 나는 그 여인을 믿을 것이요. 은신처 근처 강민의 친위 부대가 일제히 몰려들며 격렬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화살이 날아오고 칼이 부딪히며 피비린내가 골짜기를 뒤덮었다. 전하수연님이 안쪽 동굴에 계신답니다. 왕은 단신으로 돌입했다. 칼을 빼든 그는 거침없이 적을 베어 나아갔다. 목표는 단 하나 수연이었다. 동굴 안 조운과 수연이 마주하고 있었다. 수연은 손에 족쇄가 채워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때 강민이 모습을 드러냈다. 수연. 전한 그 순간 조운이 칼을 들어 왕을 향해 휘둘렀다. 수연은 힘껏 몸을 돌려 조운과 왕 사이에 섰고 칼끝이 그녀의 옆구리를 살짝 스쳤다. 피가 흘렀다. 수연아. 강민은 그녀를 부축했고 조우는 만견자실한 얼굴로 물러섰다. 왜 또 나 대신 누굴 지키는 거냐? 수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형, 나는 늘 누군가를 지키는 삶을 살고 싶었어. 조은의 눈가가 떨렸다. 그는 칼을 떨구고 말없이 무릎을 꿇었다. 졌어. 이번엔 정말 졌다. 수연아, 전투는 끝났다. 조은은 체포되었고 반왕파의 실체는 모두 세상에 드러났다. 왕은 군으로 돌아오며 수연을 품에 안고 말했다. 무사히 돌아와줘서 고맙소. 내가 더는 그대를 혼자 두지 않겠소. 수연은 작게 웃으며 말했다. 전하, 이젠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수연아. 며칠 후 운화전 앞에 백성들이 다시 모였다. 강민왕이 직접 단에 올라섰다. 이제부터 이 나라는 이름과 신분으로 사람을 가르지 않을 것이요. 출신이 아닌 마음으로, 말이 아닌 실천으로 평가받는 나라를 만들 것이요. 그리고 그 첫걸음은 나와 함께 걸어준 이 여인과 시작하겠소. 왕의 옆에 선 수연은
검은 무사복이 아닌 백성들의 한복 차림이었다. 그녀의 미소는 조용했지만 강했다. 백성들이 외쳤다. 만세 전하 만세, 수연마마 만세, 밤운화전 후원. 강민과 수연은 연못 앞에서 함께 앉아 있었다. 별빛이 수면 위로 잔잔히 반사되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다. 이 모든 일이 꿈 같소? 강민이 말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전하, 아니, 강민?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강민은 그녀의 손을 잡고 대답했다. 우리는 이제야 시작한 것이요. 그 순간 하늘 위로 유성이 흘렀다. 그리고 두 사람은 조용히 입을 맞췄다. 에필로그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기억했다. 옛날 세림국의 임금이 기방에 나가 여인을 만나 나라를 바꿨다더라. 그 여인이 나라를 살렸대. 기생이 나라를 구한 셈이지.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그건 그냥 사랑 이야기야? 하지만 그 사랑이 세상을 바꿨어.